안녕하세요. 소다의 힐링 보이스 마음성장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되도록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원하는 것을 마음속에 그려보고 긍정 확언을 하고 이러한 노력을 해도 내 삶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면 나의 잠재의식 속에 내장된 정신적인 프로그램인 패러다임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알아차려야 합니다. 생각이 현실이 되는 끌어당김의 법칙을 실제로 검증해낸 전설적인 자기계발 구루죠. 밥 프록터는 이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은 한 우리의 삶은 결코 달라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패러다임은 잠재의식에 새겨진 수많은 습관으로 우리의 행동이 모두 패러다임의 지배를 받기 때문인데요. 원하는 현실을 끌어당기고 되고 싶은 나로 살아가려면 패러다임이 달라져야 합니다. 밥 프록터의 부의 확신이라는 책을 통해 인간의 생각을 지배하는 패러다임의 중요성과 부와 성공을 부르는 패러다임의 법칙을 소개합니다. 이 책은 올해 초 세상을 떠난 밥 프록터가 남긴 마지막 유산이자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매회 전성 매진을 기록한 밥 프록터의 단독 세미나에서만 공개되었던 강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패러다임은 반복을 통해서만 형성됩니다. 부와 성공을 부르는 패러다임이 잠재의식에 깊게 새겨지도록 지금부터 읽어드리는 내용 반복해서 들어보세요. 밥 프록터 부의 확신입니다. 당신은 이미 부자로 태어났다.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어마어마한 결심이 필요하다. 지금껏 우리가 배워온 거의 모든 것과 반대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학교에 가고 책을 펼치고 그 책을 읽고 내용을 질문하고 다시 다른 책으로 넘어간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는 책에 담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그저 한 번 읽고 넘어가는 것만으로는 자기 것으로 만들기 어렵다. 패러다임은 반복을 통해 만들어진다. 그것도 꾸준하고 일정한 간격으로 진행되는 반복적인 생각과 행동을 통해 만들어진다. 우리의 인생은 결국 패러다임을 통해 만들어지고 변한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은 이 말이 그다지 와닿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지내왔던 방식, 과거에 교육받았던 방식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패러다임이 무엇인지 전혀 배우지 못했으며 그저 정보를 수집했을 뿐이다. 수년에 걸쳐 내가 깨달은 사실은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무의식적으로 발휘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왜 자신이 그렇게 행동했는지 똑떨어지게 설명하지 못했다. 수백만 달러를 보유한 자산가, 명망 있는 기업의 창업자 역시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자녀들에게도 알려줄 수 없었다. 물어보면 이들은 다만 그냥 그렇게 했어요 라고 말할 뿐이다. 사람들은 이들이 똑똑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실은 똑똑한 것과는 상관이 없다. 관련 있는 것은 패러다임이다. 패러다임은 우리의 삶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좌우한다. 어떤 분야에서든 성공은 우리 마음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에 달려있다. 외부에서 벌어지는 일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조차 굉장히 잘 이겨낸다. 왜 그들은 큰 성공을 거두었을까?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어떻게 그들은 이겨낼 수 있었을까? 그들은 마음에서 성공을 이뤄냈다. 성공은 안에서부터 밖으로 이뤄지는 것이며 밖에서 안으로는 이뤄지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바깥 세상의 영향을 받아 움직인다. 그렇게 훈련받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우리는 바깥 세상이 조정하는 대로 따르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그런 건 환상일 뿐이다. 우리에게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패러다임은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새겨진 수많은 아이디어로 흔히 습관이라고 알려져 있다. 즉, 패러다임은 잠재의식에 새겨진 수많은 습관이다. 습관은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저절로 나오는 생각을 말한다. 매일 우리는 수많은 행동을 하지만 대부분은 의식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움직인다. 차를 운전하는 것도 그런 예다. 운전을 하기 위해 일부러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미 그렇게 프로그래밍 됐기 때문이다. 아침에 일어나서 2~3시간 동안 자신이 하는 행동을 객관적으로 관찰해보면 그런 행동들로는 우리가 열망하는 성공을 거둘 수 없음을 깨달을 것이다. 그리고 스스로 이렇게 물어보게 된다. 내가 왜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지? 우리는 매일 똑같은 행동을 하는데 이는 그렇게 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었기 때문이다. 지금의 모습대로 살도록 아주 오래전에 프로그래밍 되었다. 말하자면 우리는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유전적으로 프로그래밍 되었기 때문에 친척들과 닮은 꼴을 하고 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여러 세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유전자 풀의 집합체다. 유전자는 우리를 제어하며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제어한다. 한 사람의 패러다임은 학교에서 배운 것과는 상관이 없다. 애초에 형편없는 패러다임을 가진 사람이라면 제 아무리 뛰어난 교육을 받더라도 실패하고 만다. 훌륭한 교육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가장 먼저 패러다임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이해해야 한다. 그 다음에는 이것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야 한다. 이쯤에서 대부분 사람이 이해하기를 포기한다. 학교에서 가르쳐주지도 않고 이를 알려주는 세미나도 거의 없기 때문이다. 어느 날 문득 나는 이 생각을 떠올리며 충격을 받았다. 이 업계에서 계속 일해왔는데도 나 역시 그 원리를 정말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나이팅게일은 그가 진행한 가장 유명한 프로그램인 가장 낯선 비밀에서 당신은 당신이 생각한 대로 된다라고 말했다. 우리가 자신을 더 많이 들여다볼수록 생각은 심오해진다. 여기에 하나를 덧붙이면 생각을 어떻게 선택하는지에 따라 우리는 자신을 제어할 수 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부분은 단 한 가지, 바로 자기 자신이다. 이 사실을 이해하고 시작해야 한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나 조건을 바꿀 수 없으며 계속 벌어지는 상황에 적응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그런 외부 조건보다 우리 자신이 더 크고 위대한 존재임을 이해해야만 한다. 나는 외부 조건에 그다지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는다. 상황은 곧 지나가며 또 다른 상황이 찾아올 테니 말이다. 바깥 세상에는 허락만 된다면 우리를 지배하려고 달려드는 뭔가가 있기 마련이다. 나는 그렇게 내버려두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다. 내가 나를 지배한다. 나아가 관건은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내면화하느냐다. 생각은 내면화하지 않고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생각을 내면화해야 하고 감정을 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생각을 그저 의식하기만 하면 부자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면서도 가난하게 살 수 있다.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내면화해야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우리는 법칙에 따라 산다. 대부분 사람은 이 법칙을 이해하지 못하기에 인생의 많은 시간 동안 조화를 이루며 살지 못한다. 법칙을 이해하고 우리의 삶이 그 법칙과 조화를 이루도록 끌어갈 때 상황은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시인 랄프 알도 에머스는 인과의 법칙이야말로 법칙 중의 법칙이라고 했다. 우리는 뿌린 대로 거둔다. 큰 호의를 베풀면 큰 보답을 받는다. 우리가 그 법칙과 조화를 이루었기 때문이다. 론다 번의 시크릿이 출간됐을 때 이 책은 큰 도움이 되면서도 많은 사람을 혼란에 빠뜨리기도 했다. 이들은 끌어당김의 법칙을 믿는다. 어떤 일에 대해 생각하면 그 일을 끌어당길 수 있다는 법칙이다. 하지만 끌어당김의 법칙을 이야기하는 사람 대부분은 진정으로 이 법칙을 이해하지 못한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부차적인 법칙일 뿐 근본적인 법칙은 진동의 법칙이다. 진동의 법칙은 모든 것이 움직이며 그 무엇도 멈춰있지 않다는 사실에 바탕을 둔다. 우리는 감정의 바다 한가운데에서 살며 자신의 주파수에 맞춰 생각한다. 생각은 에너지다. 우리의 생각이 만들어내는 주파수는 우리가 무엇을 끌어당길 것인지 지시한다. 주파수는 우리가 위치한 진동을 제어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와 조화를 이룰 수 없는 대상은 끌어당길 수 없다. 어느 한 사람이 가난하다면, 즉 지금 돈이 없고 이전에도 부를 쌓아본 적이 없으면서 단순히 부자가 되리라고 생각한다면 앞으로도 그는 가난한 상태에 머물 수밖에 없다. 이 사람은 가난의 진동 속에 있다. 그 사실을 이해하고 주파수를 바꿔야만 다른 세계로 접어들고 다른 게임을 하게 된다. 모든 사람에게는 잠재력이 있다. 그 잠재력을 어떻게 개발하는지 배워야 한다. 어떤 사람이 더 훌륭히 일하길 바란다면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알아내야 한다. 사람이 일을 더 잘하려고 정말로 노력하는 유일한 순간은 정말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일할 때이기 때문이다. 우리 안에 더 많은 우리가 기여하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원해야만 한다. 패러다임은 자동 온도 조절기와 같아서 한 사람이 이뤄내는 성과의 온도를 조절한다. 성과의 온도를 바꾸고 싶다면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자동 온도 조절기를 교체하고 싶다면 기기에 대해 잘 알아야만 한다. 또한 교육을 통해 사람들이 자신은 누구이며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행동하게 되는지 깨닫도록 해야 한다. 패러다임은 누구든 배우고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개념이다. 패러다임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지배한다. 이제 나는 이 개념을 꽤 이해했다고 생각하지만 더 알고 싶고 그래서 계속 공부하고 있다. 뭔가를 바꾸고 싶다면 반복해야 한다. 만일 태어나서 자기 이름을 딱 한 번만 들었다면 그게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이 우리가 대답할 때까지 이름을 반복해서 불러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이름을 안다. 오늘날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수많은 생각은 터무니없이 황당하다. 그 생각들은 아마도 300~400년 전에 살았던 누군가에게서 비롯되어 이후 DNA를 통해 전달되고 지금의 우리가 가진 DNA 일부가 됐으리라.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나올 때까지 뱃속에서 자라나는 기간, 즉 280일 동안 그 생각들이 DNA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한다. 이때 우리의 마음은 활짝 열려 있어서 주변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이 곧바로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꽂힌다. 대부분 사람은 불리한 상태, 즉 당장이라도 최악의 결과를 마주할 수 있는 조건에서 출발한다. 그래도 괜찮다. 우리는 그 처지를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이란 존재는 삶의 멋진 결정체다. 인간의 내면에는 놀라운 힘이 있고 이 힘을 제대로 발휘하려면 우리 안에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지 이해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변속 기어가 어디에 쓰이는지 이해해야 한다. 컴퓨터로 일을 하려면 컴퓨터의 기능을 이해해야 한다. 컴퓨터에는 여러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고 만일 프로그램을 변경하고 싶다면 코딩을 하는 누군가에게 그 일을 맡겨야 한다.
패러다임이 바로 인간의 프로그램이다. 나라는 생체 컴퓨터 안에 설치된 프로그램인 것이다. 지금 우리의 인생을 제어하는 프로그램을 코딩한 사람들은 마음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고 그저 자신이 받았던 그대로 전달하고자 했다. 이들은 반복을 통해 이 프로그램을 우리의 DNA에 설치했다. 그렇게 우리는 똑같은 것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배웠다. 어떻게 숟가락을 사용하는지, 어떻게 걷는지, 어떻게 뛰는지 등 그 방법은 반복이었다. 끈기 있고 지속적이며 일정한 간격을 둔 반복 말이다. 스스로 원하는 것을 만들고 욕망하라. 우리 대부분은 자신이 원하는 패러다임, 자신의 손으로 직접 만든 패러다임 안에서 살지 못한다. 자기만의 패러다임으로 사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많은 사람이 부모나 보호자, 그 밖에 누군가가 만들어준 패러다임으로 살아가며 그 패러다임이 평생을 좌지우지한다. 당신의 패러다임에 따라 작동하는 잠재의식은 활짝 열려 있어서 주변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곧바로 받아들인다. 잠재의식은 완전히 연역적이다. 그 무엇도 스스로 만들어낼 능력이 없고 도덕관념도 없다. 잠재의식은 땅과 같다. 그 속에 무엇을 심든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 땅이 그렇듯 잠재의식도 그저 받아들이고 키울 뿐 무엇이 좋고 나쁜지는 판단하지 않는다. 그리고 잠재의식에 심긴 생각은 행동으로 고스란히 드러난다. 상상과 판단이라는 능력으로 아무리 멋진 그림을 그려냈어도 반복 없이는 잠재의식이 될 수 없다. 오직 반복을 통해서만 그림에 담긴 생각을 잠재의식 속에 심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생각을 쓰고 또 써야 한다. 매일 아침 나는 문장 9개를 쓰고 녹음하는 일을 3번씩 반복한다. 그리고 이것을 동업자인 샌디 갤리거에게 보내는데 샌디도 똑같이 한다. 우리가 서로 같은 생각을 공유한다는 의미다. 이런 반복과 공유를 통해 우리는 사업을 바라보는 방식과 이루고 싶은 목표, 즉 비전을 강화한다. 우리는 이런 의식을 계속 이어갈 것이다. 그렇게 회사를 꾸려가며 우리가 살고 싶은 세상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지금 해야 할 일이다. 글을 쓰자. 글을 쓰면 생각을 하게 되고 생각을 하면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상상력을 발휘해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고 말과 글로 그림에 색을 입혀 아름다운 작품으로 완성하자. 언젠가 한 미술가에게 어떻게 그토록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었는지 물었는데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저는 꿈속에서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 꿈을 그림으로 그리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다. 그림을 그리는 꿈을 꾸고 꿈을 그림으로 그리는 일. 이런 비전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쓰는 것은 잠재의식을 통해 보편적 지성에 심는 것이다. 이 보편적 지성은 법칙대로 작용한다. 이것은 당신이 아프리카 한가운데 있든지 시카고 한복판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법칙 중의 법칙이다. 당신이 원하는 생각을 지속 반복적으로 잠재의식 속에 깊숙이 새겨넣으면 이 생각은 법칙에 따라 반드시 당신을 통해 드러나게 되어 있다. 원하는 생각을 지속적으로 의식해서 반복해서 잠재의식에 새기는 사이에 당신은 다른 행동을 할 수밖에 없고 그 행동은 반드시 다른 결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결정을 내릴 때 생각해야 할 오직 한 가지는 나는 그러길 원하는가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움직이는 주파수보다 훨씬 더 높은 주파수에 있다.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에 충실할 때 우리는 원하는 것이 있는 주파수로 마음을 돌리게 된다. 그리고 그 주파수에 머무르며 내린 결정은 우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된다.
이 주파수를 유지해야 한다. 주파수는 행동뿐 아니라 우리가 끌어당기는 대상을 통제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마음은 라디오나 전화기와 같은 방식으로 움직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욕망하는 가치의 주파수에 맞춰 움직여야 한다. 내가 15살이었을 때 우리 집에 처음으로 전화기가 생겼다. 50명 정도 되는 사람이 한 번호를 공유해서 쓰는 공동전화였다. 왜 당시에는 공동전화라는 걸 썼을까? 무한히 많은 주파수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다. 일단 이 점을 짚고 넘어가자. 지금은 당연히 아는 사실이지만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각자의 전화번호를 가질 수 있다. 세상에는 무한히 많은 주파수가 존재하기에 수백만 개의 전화번호도 존재한다. 우리가 쓰는 전화번호는 주파수다. 우리 마음속에는 패러다임이 주파수다. 잠재의식 속 그림은 우리가 존재하는 주파수이며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일이 다가올지를 지시한다. 여전히 나는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원한다. 더 많은 돈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많이 성장하기를 바란다. 이해하고 배우기 위해 정진하고 또 정진하면 결국 깨우칠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우리는 지금보다 더 정진해야만 한다. 자신이 욕망하는 가치를 그림으로 그리고 글로 써야 한다. 마음속에 이미지를 만들어냈다면 반복을 통해 그 이미지를 잠재의식에 새기고 스스로 느끼도록 해야 한다. 이를 실현해야 한다. 네빌 고다드는 이를 결정적 상상이라고 불렀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이 모든 기적의 시작이라는 의미다.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이미 이루어졌다고 생각한 자신의 모습에 감정적으로 이입하는 것이다. 이것이 육체적인 차원으로 넘어가는 것은 시간 문제다. 당신은 지금 그렇게 살아야 한다. 이때 지금의 의미란 이렇다. 마음속에서 원하는 것을 본 순간, 감정적으로 이입하는 순간 이미 당신이 이룬 것처럼 여겨라. 때론 주변 사람들이 미쳤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괜찮다. 그들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그들은 모른다.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조차 모른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고 자신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미쳤다고 생각한다. 심지어 우리가 실수하고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사실을 말하면 우리는 올바른 방식으로 행동하기 시작했지만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다. 사람들의 95%가 똑같이 노력하지만 오직 5%만이 성공한다. 한 독일 여성은 나 역시 알고는 있었지만 한 번도 누군가에게서 들어보지 못한 것을 말해 주었다. 모든 성공은 5%의 전략과 95%의 마인드셋이에요. 옳은 말이다. 우리는 프로그래밍 된 대로 살아왔고 외부에서 주어지는 환경과 조건에 따르는 방식으로 살아왔다. 또한 단순한 오감이 주는 자극에 쉽게 반응하고 휘둘리며 살도록 배웠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 내가 너에게 말하는 걸 들을래?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걸 볼래? 네빌은 미래는 현명하고 의식적으로 환경을 만들어가는 사람의 상상 속에서 현실이 된다라고 했다. 또 그는 결과로부터 생각하라고도 했다. 즉 목표를 향해 일하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표를 언급하는 순간 목표에 도달했다고 여기는 것이다. 결과로부터 생각한다는 것은 이미 충족된 욕망의 세계를 진지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목표를 이룬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고 그 모습대로 행동하는 것이다. 그러니 인생을 살고 싶은 방식을 담은 하나의 그림으로서 패러다임을 세워라. 생각해보자. 인생의 모든 측면을 생각했을 때 당신은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고 싶으며 어떤 모습이기를 바라는가? 그 모습을
상세하게 묘사해보자. 그리고 반드시 현재형으로 서술해야 한다. 어렵다면 모든 문장을 다음과 같은 식으로 써보자. 나는 지금 뭐뭐해서 정말 행복하고 감사하다. 새로운 패러다임은 하나의 생각이고 하나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는 데는 잉태의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무한한 지성을 가지고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법칙에 따라 노력하기 때문이다. 모든 일은 법칙에 따라 이루어진다. 어떤 일이 잘못되거나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는 법칙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인생의 목표, 즉 침대에서 벗어나기 위한 이유를 가져야만 한다. 목표를 가지고 목표에 따라 움직일 때 모든 사소한 것은 마치 오리가 물을 튀기듯 튕겨나갈 것이다. 우리는 사소한 그 무엇과도 맞지 않기 때문이다. 진정으로 의미 있는 목표를 가져야만 한다. 그 목표는 아침에 침대에서 벗어날 이유가 된다. 우리는 그럭저럭 살아갈 정도로만 돈을 벌기 위해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다. 진정한 목표는 그 일을 하기 위해 기꺼이 대가를 치를 정도여야 한다. 그 정도의 목표가 아니라면 절대로 그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목표는 어떻게 정할까? 여기에는 몇 가지 연습이 필요하다. 일단 자리에 앉아서 스스로 이렇게 질문해 보자. 나는 정말로 무슨 일을 하는 걸 좋아하지? 우리는 모두 어떤 일을 정말로 잘할 수 있도록 타고난다. 나 역시 지금 내가 하는 일을 정말로 잘한다. 그 밖의 일들은 딱히 잘하지 않지만 하고 싶지도 않다. 나는 그저 내가 하는 일을 더 잘하기 위해 노력할 뿐이다. 아침 일찍 이 연습을 해보길 추천한다. 나는 하루 중 아침에 훨씬 창조적인 상태가 된다. 욕망이 있다면 능력도 있는 것이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는 묻지 말자. 그 일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힐러리 경은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이르러서야 그곳에 어떻게 올라야 하는지 알았다. 라이트 형제는 비행기를 만들고 나서야 어떻게 비행기를 만드는지 알았다. 방법이 나타나긴 하겠지만 자신이 원하는 가치의 주파수에 자신을 맞춰야 한다. 대부분 사람은 AM 주파수에 맞춰놓고서 FM 음악을 듣길 소망한다. FM 음악을 듣고 싶다면 라디오를 FM 주파수에 맞춰야 한다. 지금까지 소다의 힐링 보이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